안녕하세요. 박정희의 코칭 살롱 영코치 박정현입니다. 동코치 이재경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을 열어주신 영코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 담당하셨죠? 네, 저는 그야말로 문을 여는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코칭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연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처음 이제 시작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과연 코칭이 무엇인지, 또 코칭이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샬 레이놀즈 박사가 ICF의 또 초기 회장이기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ICF에서 코칭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게 됐는가. 역시 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담과 대체 코칭이 뭐가 달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코칭의 이론적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근데 사실 우리 코치들이 코칭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학자가 아들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아들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원이 풍부하고 온전한 전인적인 인간이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코칭의 어떤 철학의 근거를 이제 아들러에서 보는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됐기 그쵸.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코칭의 철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코칭 장면에서 코칭을 실천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네. 부분에서의 이론적 배경.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교육 개혁자인 존 두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코치님들이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는데 네. 이 책에서 처음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칭이 이제 상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쵸. 계속 이제 코칭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만 포커스했다면 마샬 레이놀즈는 우리가 코칭 장면에서 실제 코칭을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배경, 이론적 배경으로 존 두이의 성찰적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찰적 탐구 활동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네. 여기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책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네.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이 이제 성찰적 탐구 활동은 이제 학습 장면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근데 존 두이 역시 이제 선생님들은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알고 있다라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그야말로 코칭에서 그러니까요. 코치의 역할과 네. 고객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코칭의 실천적 방법론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찰적 탐구 활동은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반영적 진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이어서 이제 질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반영적 진술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러링.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울처럼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표현하는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제스처를 그대로 코치가 이렇게 봤을 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감정을 표현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것을 미러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 재생이라고 해서 요약하거나 혹은 환원하거나 혹은 인정해주는 것을 이제 반영적 진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존 두이가 얘기했던 성찰적 탐구 활동에서 이제 반영적 진술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걸 해줌으로써 고객은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무로 올라가서 내려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이어서 이제 질문을 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역시 그래서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확인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좀 더 탐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어떤 부분을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해서 조금 더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을 이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성찰적 탐구 활동의 어떤 개요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가 코칭하면 질문만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 이 책에서는 성찰적 탐구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마샬 레이놀즈 박사의 성찰적 탐구 활동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것이 또 그 안에 있는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또 책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놀즈 박사는 이제 우리가 코치들이 되게 질문에 포커스 하잖아요. 그런데 코칭은 질문만이 아니다. 사실은 생각 파트너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 파트너 역할을 해준다. 왜냐하면 ICF에서 코칭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많은 교육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잖아요. 질문뿐만 아니라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 타임에서 이런 질문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질문해야 된다. 특히 이제 ICF에서 요번에 이제 역량을 11가지에서 8가지로 바꿨는데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역량은 그 고객이 조금 더 생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건데 체크리스트처럼 외워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했는가, 이 얘기를 했는가 해서 5점 주냐, 4점 주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코칭의 본질, 의도와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1장의 제목 자체가 사람을 코칭한다는 것이 그토록 그 파워풀한 이유는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였거든요. 그 내용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네. 그 마샬 레이놀즈가 심리학 박사잖아요. 조직 심리학의 석학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 중에 가장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지적인 접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피드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의 인지적인 뇌를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인지적인 뇌 중에서도 되게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단기 기억에 저장됐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 되는데 요 경계에 있는 게 뭐냐면 되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파워풀한 거는 팩트 베이스의 러닝이 아니라 왜냐하면 팩트는 되게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고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인사이트 베이스드 러닝이다. 왜냐면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면 아하라고 하는 이 아하 모먼트가 있고 경험하게 되죠. 그때에 사실은 되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코칭이 되게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뇌과학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번역을 저희가 5명이 함께 했는데 영코치님께서는 번역하시면서 좀 이 기회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어떤 경험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코치로서 제가 이제 21년 차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마샬 레이놀즈 박사의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랑 되게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딱 번역을 하고 전체 다른 코치님들 번역한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제대로 코치로서의 삶을 살아왔구나.
사실은 코칭을 코칭답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특히 마샬 레이놀즈 박사가 하이브리드 코칭은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해요. 네. 멘토링과 융합한 하이브리드 코칭은 없다. 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코칭을 코칭답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제대로 하고 코치로서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누군가로부터 응원받은 듯한 느낌? 예,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역자 서문에도 쓰시기는 했지만 코칭을 정말 코칭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1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내용 간단히 들어보셨는데요. 다음 2장은요, 코칭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시죠.